도함수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먼저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도함수의 활용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미분계수와 도함수 하면서 먼저 나왔던 게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문제가 먼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도함수의 활용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어떠한 뭐 기울기가 아니고 한 점이 x1, y1이라고 적용돼 있을 때, 이거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은 y-y1은 m 곱하기 x-x1 이런 식의 해당되는 걸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미분과의 관계성을 따지게 되면은 이 부분 기울기에 대해서 어떠한 한 점에 대해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체크하는 것 자체가 기울기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떤 거 f'x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로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x-x1 플러스 y1이라는 식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새롭게 정의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울기 대신에 f'x라는 것보다는 여기가 x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1으로 해서 따져주는 게 좋겠죠. 이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제공하거나 한 점을 제공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점 밖의 점에서 찍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경우에서는 점 밖에 찍히는 경우에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t, ft라는 점을 가져다가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요 점은 어떤 거? 곡선이 있는 점을 하나 따오는 거고, 그 점 위에 다른 한 점을 같이 지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a, fa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에는 요 점으로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f't라는 게 필요하고요. y-ft가 될 거고요. 이것은 f't 곱하기 x-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계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넣어주고 fa 넣어줬을 때 식 정리해서 마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문제가 아마 제일 접선의 방정식 관련 문제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보이게 될 거고요. 나머지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서는 그냥 그 점을 대입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게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정리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2번은 노래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 노래 정리랑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작점이 서로 같다라는 기준이 노래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구간, 닫힌 구간에서 A, B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 FA랑 어떤 거 FB랑 같아야 돼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라는 게 기본 조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원한다? F'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떠한 C라는 점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나온 경우, 여기가 A라고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나온 케이스겠죠. A랑 B라는 점이 동일하게 갖고 있을 때 라고 하게 되면 이 곡선 사이에서 어떤 거? 두 개에 대해서 미분해서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반드시 C가 이 안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직선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겠고, 그래서 노래 정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평균값 정리가 들어가게 돼요.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조건이 사라져요. FA랑 FB가 같다라는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생기겠죠. 뭐 어떻게 되는 거? 이런 직선이 생기거나 또는 이러한 곡선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평균값 정리는 b-a분의 fb-fa라는 것이 어떤 거랑 똑같아진다? f'C랑 동일하다. 즉 A랑 B랑 점에 대해서 직선의 기울기로 만들어낸 요 기울기가 똑같은 게 어디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C1, 여기가 뭐 C2 이런 식으로 한 점 이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롤의 정리랑 비교하자라고 하면 어떤 거? 무조건 하나는 있겠죠. A랑 B랑 다이렉트로 연결한 선처럼 생겼을 경우에는 크게 차이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 이 부분이 어떤 거?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유형은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롤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 f'C라는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거고,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세요라고 하면 미분한 값이 0 나와야 되는 거.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미분한 값이 어떤 거? 원래 있었던 두 점에 대한 기울기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롤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에서 이게 0이 되는 케이스랑 0이 아닌 어떠한 기울기가 존재하는 케이스로 나눠서만 비교하면 될 거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평균값의 정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롤의 정리보다는 조금 더 계산 과정이 생기겠죠. 어떤 거? 원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구하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난이도나 그런 거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체감 난이도는 얘가 더 커요. 이유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건 훨씬 쉬우니까, 미분에서 0이 안 되는 다른 숫자에 남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고 흔히 나오고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 함수의 극대화 극소. 그래프 모양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최대 최소도 잘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증가함수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크게 비교하자면은 x1하고 x2하고 비교해서 얘가 더 커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쳤을 때 fx1하고 fx2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얘가 더 커요 라고 얘기하는 어떤 거?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x1하고 x2하고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대. x2가 더 커야 되는데 fx1과 fx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반대로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감소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흔하게 찾는 예시는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f'에 대해서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 평균값 정리에서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2-x1분의 fx2-fx1이라고 하는 평균값 정리에서 썼던 요 식이 양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증가, 밑에서는 어떻게 된다? 음수가 나오겠죠. x2-x1 이게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감소라고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여기에서 극대와 극소까지 발전하는 것은 극대라는 것과 극소라는 표현에서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증가감수 함수 가지고 이제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갈 거예요. 즉 표를 그려서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하거나. 그래서 우선 표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요거 말고 극대 극소로 보게 되면은 우선은 fx라는 함수 자체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증가함수를 하게 되면 기울기 자체를 봐야 되니까 평균값 정리에서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게 필요해? f'C라는 점이 필요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C가 필요하니까 표를 만들 거예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기울기를 비교할게요 하고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고 될 거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3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될 거고, 요식은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표를 그리게 되면 표 같은 경우는 x, f 프라임 x, f, x 순으로 날 거고요. 우선은 특정 구간이 언급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시작점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한 데서부터 시작. 그 다음에 어떤 거? f'x를 0 되는 케이스들 얼마? 마이너스 1, 3 이렇게 날 거고, 표를 씌워주게 되면 얘네 둘은 인수분해해서 됐으니까 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채워줄 거
여기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x세제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양은 이 모양이 되거나 이 모양이 되거나 일 거예요. 근데 두 번에 대해서 미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바로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 다음에 쓸 수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확인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를 넣어보면은 0 집어넣게 되면 양수, 음수,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 방향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 다음에 아마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올 텐데 똑같은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예 같이 한꺼번에 할게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라고 해서 얼마? 5라는 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3 넣게 되면 27, 93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해서 마이너스 27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극대 극소 사이에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으니까 얘의 숫자에 비해서 이쪽에 들어갈 숫자는 당연히 작은 수밖에 못 들어가요. 왜? 얘가 최대로 높게 찍히고 나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숫자를 찾을 때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두 수를 비교하면은 어떻게 돼? 숫자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체크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할 수 있고요. 증가 구간 구하라고 하면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3, 4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감소되는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인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경계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 는 0이 되는 케이스는 증가하고 감소하고의 판별을 하기 힘들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간에 왜? 이 구간만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전체 구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F가 마이너스 1 때랑 F가 3일 때의 점은 미분했을 때 순간 0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경계를 다 포함시켜 줍니다. 그래서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 경계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닫힌 구간 3,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얘네는 증가. 감소되는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닫힌 구간에서 3까지. 얘네는 감소. 경계를 넣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경계 넣어서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극대 극소로 바로 갈게요. 우리가 처음에 나오게 되는 건데 증가 감소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두 개가 투입이 돼요. 첫 번째 어떤 거? 극값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이 극값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극대값이냐 극소값이냐.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 구간들을 극대랑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1일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니까 어디가 정점? 5에서 정점. 얘가 어떤가? 극대값이요. 내려오면서 바닥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극소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됐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극소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을 때에만 극대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합쳐서 그냥 극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가끔 이 표에서도 중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즉 부호가 플러스이고 0 나오고 플러스 될 수도 있는 거지. 아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F' C라는 값은 무조건 0이 나왔어요. 얘가 극값인가요? 라는 질문에 얘는 극값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F'C가 0 되는 값이면은 기울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들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안 바뀌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3차 함수 일반 형태 같은 경우에선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0으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태. 그러므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극값을 가지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F'C는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요 방향은 성립되는데 요 방향은 성립 안 돼요. 올라가는 건 안 돼요.
미분에서 0 나왔다라고 해서 그건 무조건 극값이에요 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 이거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극대랑 극소, 그리고 최대 최소 같은 경우도 극대 극소를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닫힌 구간에 대해서는 극대값이나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은 조금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인수그래프까지는 그럭저럭 파해서 완성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거, 나는 표 그리긴 좀 힘들고 그래프 그려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그려주시게 될 거예요. 두 근이 어디야? 3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랑 어디? 3일 때가 될 거고, 그래프는 어떤 거? 이차함수 그래프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뭐 좀 더 정밀하게 그려주면은 축이라는 것도 제대로 찍어주고 점수 찍어주면 좋겠지만, 여기 그래프는 처음에 체크해야 될 거 F 프라임 X 그래프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X하고 Y라고 쓸 건데 양수에서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간 케이스. 그럼 극대 극소는 어떤 거?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서 극소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점 F-1일 때는 얼마? 아까 5라고 했었고 F 3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27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수업 시간에는 그대로 밑에다가 그대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점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도 되고, 만약에 공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옆에다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문제는 마이너스 1때 하나 둘셋넷 5개에서 찍어주시고 하나 둘 3개에서는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면 요 점에서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 드리자면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0은 지나갈 거예요. 그럼 3점 찍혔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될 거고, 이 그래프는 어떤 거? x, y, 0 하고 f, x 그래프라는 걸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많이 헷갈리니까 본인들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서 해도 돼요? 라는 질문에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모두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풀이로서 인정하고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왜? 이 그래프 그려놓고 나는 F'X 그래프를 그렸어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이게 F'X 그래프인지 Fx 그래프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Fx랑 F'X 그래프라는 거 명시해 줘야 되고, 요 부분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시든지 표를 그리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첫 번째 거는 방정식과 부등식이요. 어떻게 보면 고1 때 이미 다 했어요. 근데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근 구하는 거, 근이 존재하냐 안 하냐, 실근이 있냐 없냐, 그거에만 목숨 걸고 있었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지금 이미 다 했어요. 여기서 어떤 거, 실근을 몇 개가 있는지 이미 다 찍었잖아. 하나 둘 세 개의 실근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그래프에서 어떤 선이 이렇게 그어지냐 이렇게 그어지냐에 따라서 실근 개수가 바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인 거랑, 두 번째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데 그럼 이게 되려면 범위를 어떻게 구할래요? 라는 질문들로 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표를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야매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얘가 주어져 있다라고 치면 하나는 5가 됐고 하나는 마이너스 27이었으니까 그래프가 이거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면서 하나 만날 거고 내려오면서 하나 만날 거고 다시 올라가면서 하나 만날 거예요. 그래서 색은 존재한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주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크게 상관없고요. 보통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예제 문제 가지고 하나 하자면은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에요 라고 돼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표를 만들어주게 되면 표는 두 가지 양식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요거 자체로 만들게 되면은 우선은 fx라고 명명을 해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 라고 쓰게 될 거고,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a는 사라지니까 얘는 3x의 x 마이너스 2이라고 잡히게 될 거고, 표를 그리게 되면 x, f 프라임 x, fx. 자, 시작점은 어디? 땡땡땡부터 해서 0 하고 2 하고 쭉 가고 있을 거고,
이 두 점은 자연스럽게 0 들어갈 거고 3차 함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잡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문제는 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남게 될 거예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겠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되는 거? 가장 밑에 있는 점이겠죠. 그래프 모양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점이 어떻게 되는가? 세 점이 되려면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얘를 그냥 무작정 계속 작다라고 고정시켜 줄 수 없으니까 반대편도 막아줘야 돼. 반대편은 어떤 걸로? 얘로. 그럼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야 돼?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0보다 큰 경우.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4에서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차라리 요만큼만 해요. fx를 요만큼으로 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f'x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대신 여기가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gx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얘는 어떤 거? 얘만 이항시켜서 넘어가니까 a라는 식으로 쓰자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는 0에서 4까지라고 시켜 있어. 그 다음에 어디? 이 선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a라는 값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에서만 움직이면은 몇 점에서?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단 여기에서 이걸 제대로 명명해줘야 돼요. 얘 전체를 fx로 둘 건지 요만큼만 fx로 둘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 뭔지 알고 있죠? 부등식.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등식에서는. 왜냐하면은 부등식은 당연히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증명 문제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되는 거? fx랑 어떤 거 gx랑 있을 때 얘네들이 이런 관계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어떤 거? 이항시키면은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 자체를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체크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랑 되게 유사한데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고 일단 지를 겁먹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예제를 하나 갖다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우선은 부등식 같은 케이스에서는 실수 전체로 범위를 잡기도 하지만 실수 전체 범위를 잡기는 힘들어요. 왜? 그래프가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잡아줄 거예요. 보통은 뭐 이런 케이스라고 명칭이 돼 있을 거예요. 예전 3번에서 했던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임을 증명하세요. 성립함을 보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명명부터 해줘야겠죠. fx를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고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이 부분에서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표를 그리게 되면 땡땡땡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땡땡땡 1 땡땡땡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기준? 0부터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얘네 기준은 x, x, fx고 시작점은 0부터 시작이에요. 그 대신 어디? 1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좀 차이점은 어디? 얘가 우선 여기 들어간다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고 그래프 모양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니까 내려오다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올라갈 거고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부등식에서 얘 0일 때는 여기를 굳이 채워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경계니까 0선은 어떻게 돼? 1이니까 1이라고 나오는 시작점은 있겠지. 0,1에서 시작해서 내려오고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0 나왔어요.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 시작점은 1,0이라는 점에서 시작했고 1이라는 점에서 내려왔다가 이 점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x고 y고 0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이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 언제나 양수만 오는 거 맞죠?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 그래프가 필요하든가. 그래서 표나 그래프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만들어줘서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만 잘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변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속도, 가속도 같은 경우인데, 자 그럼 여기서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x, y 식에서 x랑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요. 이유는 속도나 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시간의 함수로 많이 표현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보통 x는 으로 해서 어떤 t에 대한 식, t의 제곱, 예를 들어서 예제 하나 볼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라는 걸로 나오게 되고, 거리 함수, 위치 함수가 미분을 통해서 속도 함수로 바뀌어요. 그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 t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1 나오고 끝나겠지.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속도도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도 있는 반면에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늦어졌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속도에 더 추가적인 속도들이 가속도라고 불리고, 그것은 어떻게? 여기서 미분을 한 번 더 봐요. a라고 표현되고 6t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지게 돼요. 근데 보통 원하는 것은 우선 거리에서 속도 함수는 속도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걸어가는 이 모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달려가다가 방향을 뒤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멈추고 나서 돌아야 돼. 그럼 어떤 거?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 속도랑 가속도에서 마이너스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더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세 관계를 알고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직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달리다가 어느 순간 어떤 거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시간을 구하라고 하든가, 그럼 어떤 거 달리다가 방향이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 순간 어떤 거 극대,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순간 극소 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은 어떤 거? 미분한 이 값이 0 되는 케이스들 찾아주시면 될 거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보통 가속도나 거리 같은 경우는 속도 기준으로 해서 몇 초일 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같은 경우도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 문제처럼 나가기도 해요. 수평으로 뭐 공을 위로 던졌을 때 공이 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위아래라는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위로 던진 거 자체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치면은 공이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무중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다가 결국엔 떨어질 거야. 근데 그 올라갔다가 찰나, 멈춘 찰나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다시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나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속도, 공이 최대 높이 도달한 시간이나 거리,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문장 대 문장으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안 그래도 과학 문제 같은데 여기에서 미분관계가 이렇게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해서 속도는 0 되는 거에서 시간을 구했는데 그 시간 통해서 어떤 거? 또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동거리가 얼마였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고, 그 순간 가속도는 얼마였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속도가 0이라고 해서 가속도가 0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얘의 변화되는 순간을 또 한 번 체크하자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잘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나 가속도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되는 편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것, 단이 있는지 없는지, 시간은 초인지 분인지 써져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정적분과 정적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적분의 활용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